안녕하세요. 김종섭입니다. 1월 3일 아침 시장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. 미국 시장은 오늘이 새해 첫날 거래였습니다. 다우는 소폭 상승했고요. 나스닥은 1.6%나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. 작년 연말, 그러니까 지난주였죠.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도 나스닥은 소폭 하락했는데요. 그 연장선상에서 흐름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미국 시장이 그동안 금리나 기대감으로 엄청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사실 일시 조정이 좀 필요할 수 있다, 이런 해석도 좀 할 수 있거든요. 나스닥이 많이 빠지게 된 이유를 본다면요, 애플의 영향이 좀 컸습니다. 애플이 약 4%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. 애플이 시가총액 거의 1위잖아요.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비슷합니다. 그래서 한 4% 빠지면 시장 충격이 크죠. 4% 빠져서 시장을, 나스닥을 많이 흔들었다,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. 애플이 4% 빠진 것은 그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즈가 애플 투자 의견을 조정했어요. 하향했습니다.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바꿨죠. 그게 영향을 미쳤는데요. 이유는 지난번에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한테 아이폰 사용 금지 얘기가 있었죠. 그 이후로 아이폰 수요가 둔화된다,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올해 그 애플의 실적에서 약 17% 정도가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,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. 그것이 애플 주가를 흔들어 버렸고, 그로 인한 나스닥이 하락했죠. 그러면서 비슷한 종목들이 같이 빠집니다.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사 컴퓨터 업체 1.3% 빠졌고, 엔비디아 AI인데 여기도 2.7% 빠졌고요. 인텔도 5%가 빠지면서 나스닥을 전체적으로 흔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. 작년에 상승은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시장에 줬죠. 2024년도에는 금리 인하를 3번 정도 할 거다라는 분위기. 그로 인해서 각 투자은행은 금리 인하를 많게는 6번까지 제시했고,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지금 금리 5.2%의 절반 정도 이상 떨어뜨릴 거다,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.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너무 커서 사실 10년물 국채금리가 작년 연말에 많이 내려왔었어요. 5%까지 갔던 게 거의 4% 깨고 3% 초중반까지 밀렸었는데 다시 국채금리가 올라왔습니다.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너무 컸던 거 아닌가라는 쪽으로 시장이 해석했고요. 그로 인해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. 그래서 어저께 국내장이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의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싶네요. 어저께 환율이 좀 올라서는 모습이 있었죠. 우리나라 1300을 어저께 또 회복하고 끝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. 역외환율에서도 환율이 더 올랐던 걸로 봐요. 1310원까지 갔던 걸로 보이는데요. 환율이 갑자기 오르네요. 그래서 1308원까지 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. 지금 3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컸죠. 작년 연말만 해도 90% 육박이죠. 90%요. 근데 지금 오늘은요 79%로 똑 떨어졌습니다.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는 그런 모습인데요. 사실 금리 정상화를 포인트를 맞추고 있긴 하지만 시장이 원래 금리 인하는 뭔가 침체 아니면 주가 하락 이런 쪽에 포인트가 맞춰지는 게 거의 정상적이었지만 시장은 그건 아니다. 오버된 금리를 재정상으로 돌린 거기 때문에 호재다, 이렇게 해석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후자에 해당된다면 시장은 유동성 공급으로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고요. 전자라면 오히려 주가는 하락할 수도 있죠.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지표상으로 봤을 때 미국이 그렇게 악재가 있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시장의 모습이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년 연말로 일단 수그러들고 연초부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시장이 흘러가는 것은 사실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물론 첫날이기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.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거다,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. 나스닥 1.6%, 다우가 0.07% 상승했습니다. 다우는 그냥 횡보했습니다. 5일선 타고 그냥 계속 가고 있습니다. 이격 벌리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쓰죠. 추가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현재 기술적 분석 상태다. 요 정도 해석할 수 있고요. 나스닥은
3연속 음봉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지난번 12월 28일 날 한번 약보합 0.03%, 그러니까 0.1%단 0.03% 하락했었고요. 그 다음에 지난주 마지막 날 거래 때 0.5% 하락했습니다. 0.9%까지 하락했다가 낙폭 0.5% 하락했는데요. 오늘 하락하면서 20일선까지 밀어버리네요. 20일선까지 밀어서 1.6%, 장중하도 2.1%까지 밀었었네요. 그러니까 저점 대비로는 0.5%, 5, 6% 정도까지 올라왔네요. 0.56% 정도까지 올라와서 일단 낙폭을 축소하고 끝나는 그런 과정으로 좀 보인다. 이 정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원달러가 국채금리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. 원달러가 국채금리를 받는지 원달러가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. 어제 거의 13원 정도 올랐었죠. 어제 13원 정도 올라서 12원 40점 올라서 1300원 안차가 끝났거든요. 근데 여기에서는 1308원 10원까지 갔다 8원에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양봉이 한번 더 올라올 확률이 높은데요. 일단 이 1310원까지 올라오는지도 환율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. 이 환율은 사실은 요즘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. 물론 이게 바닥일지 알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면서 주가만 변동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의 변화가 시장이 좀 덜 준 모습이 있었습니다. 이번엔 어떨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.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로는 금투세 폐지 가능성. 어저께 아시아 시장을 보시면 전부 하락했습니다. 니케이도 0.2%, 대만도 0.4%, 항생도 1.5%, 상해도 0.4%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우리나라는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전환하고 마감을 했습니다. 상승 이유가요. 어저께 제가 볼 때는 금투세 폐지 같습니다. 어저께 장 첫날이잖아요. 새해 첫날 거래 때는 한국거래소에서 원래 대통령이 가서 연설을 합니다. 연설을 하고 어떤 그 비전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어저께 한국거래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방법으로 금투세 폐지를 하겠다.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작년에 양도세, 주식 양도세 완화 이걸 발표했죠. 이거는 이제 대주주지만 그렇게 비중 크진 않아요. 근데 이 금투세를 폐지하게 되면은 이 의미가 좀 있습니다. 이거는 왜 의미가 있냐면요. 우리나라 시장은 큰 손들의 움직임이 있잖아요. 큰 손들한테 움직여라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주식 투자에서 수익 내가지고 세금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? 그죠? 그게 많지 않습니다. 그럼 대부분 큰 손들이 돈을 벌죠. 뭐 배당을 받든 뭐든. 근데 그게 폐지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그들이 이제 마음 놓고 주식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?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의미도 할 수 있네요. 일단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시장 규제를 뭐 혁파하겠다. 뭐 그게 우리나라 시장 어제 끌어올린 이슈였고요. 그게 오늘도 영향을 받는지 봐야 되겠죠. 금투세 폐지하게 되면 세수가 한 1조 4천억 정도 감소하는데요. 차라리 1조 4천억 감소하고 주가가 많이 가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. 어떤 게 답이 되는지는 뭐 시장을 열어보고 더 지나봐야겠죠.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, 코스피가 전략 후강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. 굉장히 강합니다. 거기에 가장 핵심은요. 삼성전자예요. 삼성전자가 어저께요. 1.6%까지 상승했다가 마이너스로 그냥 수직 하락을 했었어요. 그 다음에 막판에 다시 올라서 1.4%로 마감해서 딱 끝났는데요. 이제 8만전자가 눈앞이 됩니다. 이 삼성전자 수급을 보면요. 외국인과 기관만 사고 개인은 팝니다. 2, 3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국민주라 그래 계속 샀어요. 근데 주가 안 갔거든요. 이제 반대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너무 많이 올라서 뭐 미국이 빠졌으니까 인텔이나 엔비디아 빠졌으니까 빠질 수 있다. 이럴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장을 오히려 애플의 수혜주로 하고 방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. 오늘 삼성전자의 흐름을 한번 볼 필요성이 있고요. 특히 주식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굉장히 중요합니다.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